딱새는 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새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새가 바로 딱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척 집을 가는 길에 탱자나무에 앉아있는 딱새 수컷을 처음 보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예쁜 새가 있나? 굉장히 놀랐고요. 주황색이 아주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예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더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고, 야,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주황색은 이 사람이 만든 주황색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주황색이 정말 예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새가 바로 딱새 수컷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딱새하고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1976년생이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면은 그 당시에는 뭐 망원경이나 뭐 그런 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었죠. 뭐 도감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었고, 뭐 도서관 가서 얇게 만들어진 문고판 새 책, 뭐 윤무부 교수님 책이나 원병호 교수님 도감이나 이런 것만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한참 나중에 보게 됐는데, 크게 사실은 시골도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제가 태어나기는 구미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외관 읍에서 자랐는데, 완전 깡초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고,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집이 뭐 산속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읍내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뭐 어릴 적에 아주 뭐 자연 속에서 자라고 이런 경험이 특별히 많았던 건 아니었고요. 한참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게 덜 지어졌을 때, 그냥 공터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 울타리에 앉아있는 딱새를 지나가다가 이제 보고 되게 감탄했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우리나라에 사는구나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쌍안경이나 이런 새 관찰이나 뭐 탐조나 이런 데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일 손쉬운 게 이제 문방구 가면은 새총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자주 보니까 새총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새총 하나 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맞추면은 기절하지 않겠나, 새가 맞으면은.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때는 좀 뭐 논리적이거나 경험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 남자 아이들은 뭐 잡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이 수렵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총을 사서 그 새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해서 연습을 해서 돌멩이를 하나 챙겨서 기어이 그 새를 쏘죠. 맞았죠. 근데 깃털이 한 줌 포로록 날리고는 날아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깃털이 한 줌 날리고 새가 도망을 갔을 때는 분하다. 거금을 들여서 이제 새총을 샀는데 딱새를 못 잡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단순해서 그 문방구 파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새총을 이제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죠.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새총을 만들어서 연습을 이제 엄청 해가지고 명사수가 됐죠. 명사수가 돼가지고 딱새 암컷을 처음 해봤던 그 주황색 새랑
이 같이 어울려 다니던 새를 지금 이제 생각하면 딱새 암컷이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또 사냥한답시고 가서 쐈는데 이번에는 그 맞으니까 풀숲에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잡았구나 하고 가서 새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눈이 완전히 감기지가 않고 약간 덜 감겼어요. 이렇게 살짝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르륵 감겨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그 처음에 새를 손에 잡았을 때는 따뜻하고 이제 그 새가 죽었는지 몰랐죠. 근데 기절했나? 그러고 있는데 손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죽었다는 거를 알았을 때. 이게 처음에 이제 깃털 날리는 거 보고는 이게 새총이 약해가지고 죽진 않나 보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만든 새총은 엄청 위력이 세가지고 그냥 맞고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새는 묻어졌죠. 예. 근데 이게 뭐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이 뭐 총 쏘고 사냥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부류여서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나쁜 새를 잡아야 되겠다. 그 새총 쏘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는 참새를 잡으려고 계속 이제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참새가 잡기가 어려웠어요. 딱새는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같이 다녀도 암컷이랑 다니고 뭐 두세 마리 많이 다녀봐야 이제 뭐 딱새 같은 경우엔 재밌는 게 그 암컷 두 마리가 수컷 한 마리를 두고 막 경쟁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뭐 세 마리 이렇게 뭐 짝이 안정해졌을 때 많아봐야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사실은 딱새가 사람한테 공격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경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총 같은 걸로 잡기가 쉬웠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예쁘니까 그냥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뭐 맞으면 기절하겠지 이러고 이제 막연하게 그냥 동경의 대상처럼 그렇게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 첫 번째는 또 잘 몰랐지만 두 번째 그 암컷이 죽는 걸 보니까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그 뭐 쓸데도 없고 그걸 제가 먹을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암컷을 묻어주고 나서는 그 새총 쏘는 게 재밌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서 참새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참새는 여러 마리가 이제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참새가 좀 많아서 뭐 한 100여 마리 이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뭐 몇백 마리가 이렇게 군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땐 참새가 많았으니까 지금은 뭐 싹 다 없어졌죠. 지금은 뭐 아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중량천이나 겨울철에 뭐 종묘 같은 데 가야 그래도 한 100여 마리 정도 이렇게 참새가 뭉쳐 다니는 걸 볼 수 있지. 요즘에는 참새 보는 게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많이 뭉쳐 다니니까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지어 있으니까. 그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나를 봐도 이제 다 날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새가 되게 잡기 어려웠어요. 이거 참새 잡는 거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게 이 방송 보시고 또 막 뭐 요즘에 막 공기총도 있고 이거 해서 이거 참새를 또 막 잡으실까봐 걱정이 되네. 제 채널에 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나중에는 뭐 참새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뭐 자신감이 붙어서 새총 가지고 뭐 참새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이제 새 이름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잡은 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제 참새도 나쁜 새가 아닌 거죠. 나쁜 새는 없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황소개구리 같은 거를 나중에는 이제 그냥 취미 삼아서 잡았고요. 그렇게 이제 새라는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대학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경희대 생물학과 가서 조류학 실험실 윤무부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또 동아리도 자연사랑 R이라고 해가지고 꽃이랑 식물, 뭐 나비, 뭐 곤충, 뭐 이런 거 관찰하고 그런 동아리 하고 해서 저는 이제 탐조 해설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도 다른 분야는 뭐 자연 해설을 많이 하는데 새는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탐조 해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딱새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딱새는 우리나라에서 텃새로 서식을 하는 새고요.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곤충이나 뭐 거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은 뭐 절지동물이나 뭐 이런 거를 먹이로 하고, 애벌레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주로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어떤 주택 구조가 예전에는 뭐 벽에 구멍도 있고 이렇게 좀 허술하고 그래서 새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다 보니까 이 딱새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에 나 있는 구멍이나 나무 구멍에도 번식할 수 있죠. 예. 그런 이런 돌틈 같은 데다가 번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골 가면은 그 우편함 같은 데다가 많이 번식을 해요. 제가 촬영한 사진 중에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우편함에 번식한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런 우편함 많이 보셨었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지 대신 뭔가가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끼예요, 이끼. 딱새가 이제 번식할 때 5월 달에 촬영한 사진인데, 지역마다 이제 번식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요. 뭐 일찍 하는 데는 2월 달, 3월 달에도 이제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끼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요즘에 사람들이 똥 싸고 제비 생각하고 새를 싫어하니까 그 이 집 주인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새가 번식에 실패할까봐 제가 가서 얘는 제비처럼 그 번식 둥지 밑에다가 막 똥 싸고 그런 새가 아니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또 우편함에 이렇게 이끼를 갖다 놓으니까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드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둥지 상자를 나무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끼는 다시 이제 둥지 상자 안에 옮겨놓고, 그랬더니 딱새는 암컷이 이제 이끼를 물어와서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다시 둥지를 계속 만들어서 완성을 했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냥 둥지 상자만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꿀통이에요, 꿀통.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꿀통에 그냥 여기 구멍 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8일에 200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5월 28일에 첫 알을 낳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알을 계속 낳아서 이제 알을 6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품으면 이제 부화가 되거든요. 예, 6월 15일에 부화한 새끼들 사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화한 새끼들을 관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번호를 매겼는데, 이게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막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깨지고 그런 알이 있어서 다 부화 못하고 3마리만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새끼 3마리는 무사히 이제 다 무럭무럭 자랐고요. 예. 처음에 이제 딱새 새끼가 이제 깃털이 나면 요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겼고요. 이 새끼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금속 가락지를 부착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딱새는 이제 어미하고 모습이 다른데, 일본에서는 이게 번식을 안 해가지고 예전에는 도감에 그 딱새 새끼 그림이 없었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도감에는 새로 이제 그려 넣어가지고 새끼도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일본에는 딱새가 많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하여튼 일본 도감에는 딱새 새끼 그림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도감 개정판을 만들면서 딱새 새끼의 모습을 넣었었죠. 딱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식물의 열매 같은 것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 보시면 지금 이건 암컷인데요. 씨를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식물의 열매를 먹고 씨를 이렇게 뱉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수컷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이 새들이 공기층을 만들기 위해서 깃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려고 깃털을 이렇게 곤두세워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번식기가 오면은 딱새들이 새벽부터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4시에 막 5월달, 뭐 3월달 뭐 이럴 때는 새벽 4시에 막 아침부터 노래를 하는데 노래 소리가 들을만해요. 뭐 산새, 전형적인 산새 소리. 네,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딱새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고요. 약간 소리가 뭐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요. 예,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딱새가 아닌가, 약간 딱딱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새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딱새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이 새 관찰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해준 새인데, 아무래도 이 현대화되면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이 새들이 사는 서식지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녹지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걸 또 관리한다고 해서 또 농약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해서 금방 표시는 안 나지만은, 뭐 박새나 딱새 같은 경우에는 농약으로 새끼들이 죽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신경이 쓰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딱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새들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별일 없으면 한 100년 정도 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거에 노출이 돼도 그게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다가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의 직접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새들은 거의 한 박새 같은 경우에도 1년만 되면 바로 번식하거든요. 올해 태어난 새가 다음 해 번식기가 오면은 번식을 바로 하니까 알이 부화가 안 된다던가 뭐 새끼가 기형으로 부화가 된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새들을 관찰하면 그런 환경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 주저리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딱새에 관한 제가 탐조의 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을 영상으로 만들 텐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쓰는 집참새 김동현이라고 늘 소개를 하는데 왜 집참새를 하게 됐는지 그것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